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삼성전자와 LG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에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의 상황은 한국 대기업에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사드 문제로 인해 불티나게 팔리던 한국 제품이 더 이상 팔리지 않아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 매출이 폭락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한 미국의 관세 압박도 심했습니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대기업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이었죠. 거기에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역차별하는 풍토가 당연시되어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됐죠.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탈락이죠.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해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국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산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차별이 상당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 업체로 연간 2억 3천만 대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표는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인데요. 노란색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입니다. 14년 1분기까지만 해도 2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중국에서 당당히 1위였는데요. 꾸준히 하락해서 19년 2분기 기준으로 중국 점유율이 0.8%에 불과합니다. 그래프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만약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었다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다음 표를 보시면 오히려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은 중국 시장이 폭망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입김이 전혀 없어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너무나도 잘 나간다는 거죠. 화웨이 스마트폰이 중국 내에서만 주로 팔리는 것과 정말 대조적입니다. 삼성전자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은 2018년 4분기에는 18% 점유율이었지만 2019년 1분기에는 21%로 껑충 뛰더니 2019년 2분기에는 22%로 안정세를 유지하며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2위가 화웨이인데요.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사주고 있어도 겨우 16%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네요. 그 뒤가 바로 애플로 전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0%를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은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앞으로도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주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력 측면에서 삼성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애플은 아예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최근에 애플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 즉 애플TV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와 애플 그리고 디즈니가 콘텐츠 경쟁에서 죽음의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기에 무지막지한 자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당국은 한국산 게임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중국 게임 업체들은 한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한국은 발빠르게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원래 발을 들이기는 쉬워도 빠져나가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엄청난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성은 이를 악물고 중국을 탈출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대기업을 압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기업을 압박해도 중국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삼성은 작년에 선전과 텐진의 스마트폰 공장을 연이어 철수하더니 지난 9월에는 마지막 남은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하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직도 애플이 중국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예를 먹고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면 얼마나 탈중국이 어려운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애플 CEO 팀 쿡은 탈중국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도 하지 못한 일을 삼성전자가 탈중국에 성공했다면서 격하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진행한 탈중국은 중국 제조업이 몰락하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이 위기가 찾아온다고 꼭 찍은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입니다. 그런 후에 삼성전자는 중국을 대신해서 새로운 스마트폰 제조 장소로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인도 노이다 지역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간 6,800만 대인 노이다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20년까지 연간 1억 2천만 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격변하는 시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행보입니다. 너무 빠른 행보에 중국도 당황했는지 중국 당국의 분위기도 급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지막 공장을 폐쇄하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패배자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삼성전자를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 문을 닫으면서 품격을 갖춘 것은 삼성전자가 가진 소프트 파워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산시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방문하며 삼성전자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 기사는 한마디로 중국 당국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은 보도에 저도 무슨 의미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는 제스처였던 거죠. 연인과 헤어졌을 때 마무리를 좋게 하고 헤어지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최근에 그런 뉴스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삼성전자와 LG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에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21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중국 현지 법인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분 100%야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중국은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 해외 기업 통제를 위해서 해외 브랜드나 해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51% 지분을 보유하고 해외 기업이 49%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 법인을 만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야 중국 당국의 입김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까지 탈출하려는 조짐까지 보이자 중국 당국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철칙처럼 내려오던 관행까지 깨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중국 현지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한국을 미국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국 당국도 신경 쓸 만큼 한국 기업의 파워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많이 불안합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죠.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럽의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거기에 일본의 도발까지 혼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역사를 되짚어보면 세계 정세가 한국에 호락호락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대단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한국인한테 항상 공격적이고 무례하니? 걔네들이 우리한테 그러는 건데? 근데 너네가 선빵을 때리잖아. 열등감 때문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 그냥 질투심이라고 생각해. 수많은 일본 여자들은 한국인이 되기를 원하잖아? 남자들은 귀여운 한국 여자랑 데이트하고 싶어하고. 일본인들은 말주변이 없거든. 실생활에서는 말이 없는데 온라인상에서는 항상 화가 나 있더라. 한국 정부가 반일 정부라는 건 알고 있니?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미 반일 교육을 시킨다고. 내가 여기 다 적을 수는 없지만 한국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데. 그럼 한국이 일본한테 왜 그러는데?
나야 모르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 족속이야. 한국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였어. 그리고 그때 일본은 한국의 문화를 없애고 일본 문화를 주입시키려고 했지. 또한 각종 전쟁 범죄를 일으켰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독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아? 독일은 잘못을 저지른 후에 사과했고 이제는 유럽에서 평화를 가장 사랑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것에 대해 수정주의적인 역사 견해를 가짐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나도 독일 사람들이 전쟁 피해 국가에 사과를 한 것은 알아. 하지만 식민지에는 용서를 구한 적이 없지 않아?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세계에서 가장 중립적이라고 되어 있어. 수정 역사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과 전혀 반대로 말이야. 그리고 유럽인들은 스스로 나치를 물리쳤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에 만족을 하며 공생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스스로 일본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두려움이 남아 반일 활동을 저지르는 거야. 유럽이 나치를 스스로 무찔렀다고? 뭔 소리야. 아무튼 중국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달라. 우리는 근대에 이르러서 한국과 전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냥 그들은 우리의 식민지였을 뿐이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식민지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야. 어쨌든 간에 이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우리 문화도 그만 좀 따라하고. 누가 누구를 따라했다고? 그냥 일본인들은 모든 아시아 국가에게 공격적이야. 개가 짖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지. 어디 한번 계속 짖어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미국 형님들이 또 손봐줘야 정신을 차리려나. 에휴. 한국은 일본이 잘해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 한국에서는 정부가 일본에게 우호적이 되려고 하면 지지율이 떨어져. 그래서 항상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의를 부추기지. 그러는 한편 한국은 일본의 모든 제품과 시스템을 카피해.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비즈니스를 하지. 귀머거리인가? 왜 의사소통을 안 하고 자꾸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여기를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뼈를 묻으려나 봐. 정신병의 일종이야. 쟤네는 항상 과도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매일 한국을 스토킹하면서 시덥지 않은 것을 보도하고 한국에 대한 거짓 소문과 조작 사진을 세계에 퍼뜨리고 있지. 일본은 항상 최고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을 적대하는 나라는 나쁜 나라가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일본은 비판에 정말 민감해. 너가 인터넷에서 일본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한다면 항상 일본인들이 달려와서 너희 나라를 비난할 거야. 그리고 자신의 글에 답글이 달리지 않는 그 순간까지 계속 너와 싸울 거야. 지금 내 댓글에도 일본인이 답글을 달겠지. 진짜 전쟁이라면 누가 이길까? 한국의 경우 2년간의 징병을 통해 훈련된 군인들, 공산주의의 위험으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최고의 장비. 반면 일본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에 징집도 안 하고 인생의 갈피도 못 잡아서 비틀거리는 젊은이들, 집안의 틀 밖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히키코모리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한국은 일본의 국가도 국가주의라고 쓰지 말래. 진짜 이제 지긋지긋하다. 일본은 끝까지 자신들의 당당함을 피력합니다. 과거 유럽 열강들도 식민 지배를 했고 이후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그 근거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본질은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화법에 타고난 민족이죠. 식민 지배 또한 잘못된 행동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과하지 않는 국가들 또한 잘못이죠.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힘의 논리로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은